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태환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팬데믹으로 인한 록다운이 해지됨에 따라 영국 경제가 뜬다. 둘째, 코비드19 고통을 상징하는 여성 의료인의 동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셋째, 백악관은 대북 특별 담당관을 아직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록다운이 해제됨에 따라 영국 경제가 뜬다는 소식 아이린 킴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영국 경제가 2021년 첫 3개월 동안에 1.5% 감소했지만 록다운 완화가 시작된 3월부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BBC 방송이 보도하였습니다. 학교의 개학과 강력한 소매 지출은 지난 8월 이후 멈추었던 경제가 빠른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고 3월에는 2.1%의 성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 자체는 팬데믹 이전보다 8.7%난 축소된 상태라고 부연하였습니다. 인스티튜트 오브 디렉타스의 테즈 파리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경제가 올해 범파 반등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1분기가 2021년 경제의 최저점을 기록한 것이라면서 록다운이 해제되면서 유럽연합과의 사이에 새로운 거래 관계가 모색되고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리슈 슈낙 찬슬러는 경제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시작이 어려웠음에도 불구 3월의 경제 성장은 미래에 유망한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온 것이 경제학자 사무엘 톰스는 영국 경제 성장이 4분기 연속 G7국가들 중에서 가장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톤스 박사는 GDP가 4월과 5월 사이에 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이달 초 영국 중앙은행은 록다운이 해지됨에 따라 영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영국 경제에 자신을 갖는 이유는 백신 출시, 예산 지원 조치 등 경제 로드맵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비즈니스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상공회의소 책임경제학자 슈렌 티루 박사는 1분기의 경제 성장 감소가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로 인한 활동의 압박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리쉬 슈낙 찬슬러는 오랜만에 찾아오는 빠른 성장 지수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은 2020년 갑작스런 타격에서 반등하는 산술적 결과로 알고 있다고 조심스레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은 팬데믹으로 인한 영국 경제의 경제적 회복이 여전히 다른 G7국가들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 미국은 손실된 생산량을 이미 회복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코비드19 치료를 위해 고생을 하던 여성 의료인의 동상이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 아이린 킴이 보내드립니다. 높이 2.5m 여성 의료인 동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어떤 여성 간호사의 이미지를 동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전체 PPE를 입고 바이저와 마스크 뒤에는 눈만 보입니다. 일에 지친 그녀는 장갑을 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응급실 요원들의 노력을 기리기 위해 런던 중심부에 세우려고 기획한 조형물입니다. 동상 조각은 필립 잭슨 씨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악관이 대북 특별 담당관을 아직 임명할 필요 없다고 주장한 내용을
빅타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관련하여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파악했다면서 결국 대북 인권특별대사를 임명할 필요도 아직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취임 이래 인권 문제를 앞세워 대화로 대북 문제를 접근하고 비핵화도 이루겠다고 주장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특별대사를 임명치 않는 이유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G7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블링켄 국무장관이 일본이나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도 김정은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속이 타는 건 미국이고 김정은은 우리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 미국과는 대화를 않겠다는 모습으로 김정은의 승리로 보입니다. 한국의 문 정권은 오늘 오전 미국이 대북 특별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수준을 넘어 미국의 정책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미국의 소리 방송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으로 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 특사는 지명할 계획이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있을 때까지 협상을 이끌 대북 특별대표를 지정할 계획은 없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VOA에 특별대표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임무에 집중하는 자리라며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형식적 직책을 두기보다 향후 북한의 태도와 협상 여건에 맞춰 나갈 것이라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understand when you name a person as a special envoy, it's not just some kind of symbolic naming. What you're trying to do is devote more resources to a particular problem. But I think the feeling is that there's no need to do that at this time. I don't think anyone's saying that they'll never do that. It's just that they're saying that there's no need to do it right now and that they can handle the workload such as it is through existing positions.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도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없다면 외교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미국 정부 각 부처의 기존 한반도 팀들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State Department has a number of officers, the acting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the deputy, who are very experienced on North Korean issues, issues related to the whole Korean Peninsula. So I don't think there's a dearth of expertise in the Biden administration in regards to developments in North Korea that affects the whole of the Korean Peninsula, indeed our allies in South Korea. 5월 21일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국의 외교 라인들은 공동 성명을 위한 사전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상회담의 명분도 백악관에서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북 문제의 해결은 한미일 동맹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백악관에서 초청한 형식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호 일치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작전권 환수 문제와 6.25 종전협정은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수일 내로 북한에서 김여정이 정상회담에 관련하여 또 한마디 한다면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엔 꼭 필요치 않다고 백악관이 발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